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방구석에서 자동차 리뷰를 하고 있는 자동차 리뷰 전문가는 아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자동차 리뷰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이제 티락이 아주 핫한데요. 제가 독일 현지에서 티락을 2,500km 정도 10박 동안 주행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250km 주행을 이제 열흘 동안 한 건데 2,500km를 열흘 동안 주행했다고 생각하면 되게 주행거리가 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독일은 고속도로가 되게 잘 돼 있어서 고속도로로 장거리 주행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서울 부산 400km 주행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은 느낌이지만 독일에서는 그냥 밥 한 끼 먹고 야, 쉬지 않고 달려볼까 하면 약간 과정하면 2시간에 그냥 대전 가는 느낌으로 가는 거리입니다. 지금 이 티락을 제가 좀 타봤는데 이 티락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제가 티락을 타본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스바겐 홈페이지에 오시면 티락 출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세히 보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뭘 좀 볼 건데 지금 티락 사진 찍은 거 보면 뭐 저는 연예인 잘 몰라서 어떤 이렇게 남자분이 있고 이 여자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차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불편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이게 약간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 사진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폭스바겐 쪽에서 이런 걸 연출할 때 뭐 포토그래퍼 분이나 이 배우는 이제 당연히 몰랐던 거고 시키니까 한 건데 이런 거를 좀 이제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계속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왜 자동차 위에 올라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티락의 색깔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견은 흰색이나 파란색이 좋아 보입니다. 이 파란색이 골프 7세대에 있었던 파란색이랑 좀 느낌이 비슷한데 파란색이 조금 예쁜 것 같고요. 이런 소형차들은 조금은 약간 유채색들이 좀 나쁘지 않은데 젊은 감성이 있고 빨간색은 사견으로 좀 너무 튀는 느낌이고 검은색이나 뭐 실버나 그레이는 그렇게 어울리는 느낌은 아닙니다. 티락에는 흰색이랑 조금 튀고 싶으면 파란색이 어떻냐라고 생각합니다. 자, 실내를 보시면 사견으로 이게 좀 야간에 멋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계기판이 디지털 클러스터로 되어 있고 이게 전 트림에 들어갑니다. 핸들이 약간 인상 깊은데요. 이 폭스바겐 계열 핸들들이 이렇게 딱 9시 15분을 딱 잡으면 여기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약간 빼쭉해가지고 D컷으로 되게 스포티한 감성도 있고 빨간색 스티치가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보이고 중간에도 동그랗게 생겼고 아주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근데 이 스포티한 이런 핸들은 스타일 가장 하위 트림에는 들어있지 않고 그 위급 트림인 프리미엄하고 프레스티지 이상급에만 들어갑니다. 변속기는 이제 DSG 방식으로 듀얼 클러치 방식이 들어가는데 이 듀얼 클러치 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사실 클러치 개념을 조금 있는 사람이 운행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골프가 서민의 스포츠카 뭐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골프가 왜 서민의 스포츠카일까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05년도에 대학생 때 그때 골프 6세대 GTI 타고 다니는 분이 계셨는데 학교에 빨간색 그때 그 차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게 이제 서민의 스포츠카 이래서 엄청 막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했는데 사실 디자인은 골프 6세대가 그렇게 예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왜 골프를 그렇게 서민의 스포츠카라고 할까? 전륜 기반이고 뒤에는 뭐 토션빔이고 이게 뭐 무게 부분이 그렇게 좋은 차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DSG 미션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듀얼 클러치 방식의 변속기를 경험할 수 있는 차가 뭐 흔하지 않았잖아요. 뭐 M 시리즈급 가거나 뭐 포르쉐급 가거나 혹은 하이퍼카급을 가야 경험할 수 있었는데 일반적인 서민들의 우리 양산되는 차에서는 듀얼 클러치 자체를 경험할 수 있는 차가 그렇게 많진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차에 지금 이 듀얼 클러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차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듀얼 클러치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으면 사실 일반적인 토크 컨버터 방식의 변속기 대비 좋지 않은 단점으로만 느낄 여지들이 있습니다. 뭐 내구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반클러치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느낌을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또 경사로에서 밀리는데 경사로 밀림 방지 전 트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밀리지 않는데 이런 DSG 같은 DCT 클러치 방식의 변속기는 이제 경사로에서 주차할 때도 조금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골프 6세대 1.6 TDI DSG 미션을 꽤 오랫동안 운행을 했었는데 인천시청 후문 쪽에 가면 정간의 순두부라는 제가 좋아하는 맛집에 그쪽에 주차하려면 되게 경사로 가파른 데다 주차해야 되는데 거기서 평행 주차하려고 해보면 진짜 무서워요. 골프 갖고는 이런 DSG 미션은 조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선택하는 사람이 단순히 막 티락이 예뻐 막 이런 느낌만으로 사는 거는 조금 그래도 이 차에 대한 조금 가치를 조금은 너무 몰라주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도 이 DSG 미션이라는 거에 가치를 둔다면 이 차의 가격이 조금 비싸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불편감이나 정비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어도 그 진가를 아는 사람은 이제 감수를 하겠죠. 그게 아닌 사람은 피곤하게만 느낄 거고요. 그 다음에 파노라마 썬루프는 일정 트림 이상 올라가야만 있고 스타일 기본 트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여성분은 여기도 올라가 있네요. 보시면은 무선 앱 커넥트라고 뭐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전 트림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걸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고요. 이런 게 꼭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블루투스 연동되면 뭐 유튜브 음악 듣거나 방송 들으면서 운전하는 게 무리가 없으니까 뭐 불편감이 전혀 없고, 저는 핸드폰 내비를 사용하는데 사실 내비게이션은 액정이 세로로 긴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유튜브에서도 무슨 뭐 연예인들 직캠 뭐 이런 것들 보면 세로 직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어떤 화면들은 세로인 걸 원하는 그런 화면들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세로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GV70 같은 거 보면 중간에 내비게이션 무슨 증강현실인가 그래서 가로로 엄청 긴데 그게 되게 저는 좋은 게 아닌 형태라고 생각해요. 가로로 긴 게 아니고 세로를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핸드폰 내비를 이렇게 거치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애플 카플레이어나 안드로이드 오토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크게 가치가 느껴지지 않고요. 블루투스가 있는 건 뭐 당연하고 모바일 무선 충전이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무선 충전을 별로 잘 쓰지 않습니다. 속도가 느려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디지털 콕핏이라는 게 이제 폭스바겐에서 쓰는 이 디지털 계기판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10.25인치 TFT 컬러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화질이 꽤 좋다는 것 같고요. 밤에 보면 꽤 멋있어 갖고 이 차가 그래도 좀 되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한데 몇 가지 좀 얘기할 게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스타일 기본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 프리미엄 모델부터 들어갑니다. 차간 거리를 설정하면 세팅된 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크루즈 컨트롤 해주는 기능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뭐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이 기능을 좋아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아예 쓸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쓸 줄도 모르고 안 쓰시고 차를 살 때 내가 이 기능을 쓰는지 정말 쓸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안 쓰는 사람은 안 쓰기 때문이죠. 보행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전 트림에 들어가는데 전방 카메라 및 레이더 센서를 통해서 보행자가 있으면 이제 강제 제동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은 후 측방 이제 센서가 있다는 건데 요즘에 이제 이 기능 있는 차들이 되게 많고요. 제 차는 이제 이 기능이 없는데 이 기능 있는 차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차선을 바꿀 때 방어운전 차원에서 건너편에 있는 차선에 있는 차량이 혹시 이쪽으로 차선을 바꾸지 않을까, 내가 약간 사각지대에서 안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데 이런 옵션이 다른 차가 달고 있으면 제가 그 옵션에 감지가 되면서 밀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고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그 차의 센서에 내가 감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후 측방 관련된 센서가 되게 많은데 제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동식 파워 트렁크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옵션을 되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뭐 이런 거 꼭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인데 특히 이 SUV 같은 경우는 트렁크가 이제 되게 지저분할 때가 많고 이 쇼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리는 게 힘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 이 바깥에를 잡자니 손이 너무 더러워지고 옵션을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이런 게 꼭 있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편임에도 있는 걸 쓰다 보니까 뭐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참고로 이 전동식 파워 트렁크는 최상위 트림인 프리스티지에만 들어갑니다. 기본 트림이나 프리미엄 트림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에어백 같은 거는 전 트림에 똑같이 들어있고요. 힐 스타트 어시스트라는 옵션은 전 트림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경사로 밀림 방지를 얘기하는 것 같고 DSG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반클러치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경사에서 어이없게 밀리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같은 데서 나올 때 차간 간격이 좀 좁혀져 있으면 좀 스트레스 받습니다. DSG는요. 꼭 있어야 되는 거고 꼭 있습니다. 전 트림에. 아이소픽소 같은 거는 전 트림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특징적으로 LED 관련 라이트 패키지는 전 트림이 차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는 뭐 레드 컬러, 다크 컬러, 다크 레드 컬러로 약간 디테일이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헤드램프는 다 LED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가장 하위 트림을 선택해도 차별화가 되지 않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징적인 것으로 기본 트림을 선택하면 직물 시트입니다.
가죽 시트를 하고 싶으면 이제 스타일이 아닌 프리미엄 혹은 프레스티지로 가야 되고요. 기본 스타일 쪽은 수동 에어컨이 들어가고요. 프리미엄이나 프레스티지로 가야 자동 에어컨이 들어가는데 에어컨은 매뉴얼로 조작하는 게 전혀 불편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수동 에어컨을 더 좋아해서 이 에어컨 문제는 굳이 상위 트림으로 가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고요. 여기 보면 키레스 어세스 스마트 키 시스템, 그러니까 키를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차 문을 열고 시동 거는 이런 엔진 스타트 버튼 이런 방식이 기본 스타일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키 꽂고 돌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디지털 콕핏이라는 게 아까 봤던 이 디지털 계기판을 얘기하는데요. 이 보시면 디지털 콕핏이라는 이 디지털 계기판은 특이하게 전 트림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후방 카메라인데 이 후방 카메라가 프리스티지급에만 들어갑니다. 웃기죠. 그러니까 티락이라는 차가 되게 이제 운전 경험이 많지 않은 뭐 젊은 이런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후방 카메라를 또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뭐 경차 깡통 정도면 모르겠지만 이제 후방 카메라 정도는 국산차에서도 웬만한 거 거의 다 들어가니까요. 실제로 보시면 국산 브랜드 동급은 이제 코나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코나의 가격표를 보시면 후방 모니터를 선택하려면 디스플레이 오디오라는 옵션을 선택하면 되는데 2천만원짜리 깡통인 스마트 라인에서 디스플레이 오디오라는 70만원짜리 옵션만 선택하면 거의 2,100만원대의 후방 카메라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차는 뭐 거의 3,500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의 가격인데 거기서 할인이 약간 있긴 있지만 거의 뭐 3,500에서 4천만원을 표방하는 이런 차가 지금 프리스티지로 가야, 그러니까 4천만원이 넘어야만 후방 카메라가 들어간다는 건데, 뭐 통풍 시트는 외국 차에 흔하지 않으니까 이 후방 카메라가 프리스티지 등급에만 있다는 거는 특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디지털 콕핏이라고 하는 뭐 이런 디지털 계기판 같은 거야말로 정말 전 트림에 굳이 뭐 꼭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거 전 트림에 넣을 바에는 순서를 치자면 차라리 후방 카메라 같은 거를 전 트림에 넣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이 후방 카메라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요, 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후방 카메라 때문에 4천만원짜리 티락을 산다 그러면 또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딜러분들이 차량을 출고할 때 뭐 애프터마켓 버전의 후방 카메라를 이렇게 세팅해서 출고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긴급 제동 시스템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요즘에 국산차도 거의 최하위 차량들, 최하위 트림도 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아반떼 깡통도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스타일에는 안 들어가고 프리미엄 프리스티지부터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티락의 옵션에서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점이 뭐냐면 그 전동 시트가 없거든요. 전 트림에. 그러니까 4천만원짜리 차를 사도 전동 시트가 없어요. 운전석에도. 독특하죠. 독특한데 이게 우리나라 정서엔 좀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저는 수동 시트를 싫어하지 않아요. 수동 시트가 되게 직관적이고 조절이 빠르잖아요. 사실 이게 전동이 되면은 서버 모터 같은 게 막 덕지덕지 기어랑 들어가고 구조물이 들어가고 하니까 시트도 되게 무거워질 거잖아요. 굳이 전동 시트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 폭스바겐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시트 등받이를 눕히려면 이걸 이렇게 돌려야 돼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폭스바겐 운행해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이게 현대차 같은 경우 이렇게 딱 들어 올리고 이렇게 젖히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막 1도씩 이렇게 조금씩 바뀌거든요. 진짜 이건 그냥 개극혐입니다. 진짜 개극혐. 이 수동 시트는 정말 불편해요. 정말 불편해서 이게 4천만원짜리 되는 차에 전동 시트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4천만원이 넘어야 실제 할인이 좀 있긴 있지만 공식 출고 가격으로 그래야만 후방 카메라가 들어간다는 점, 다행히도 전동 사이드미러 접이는 들어갔다는 점, 뭐 이런 좀 약간 또 독특하게 이런 디지털 클러스터는 전 트림에 다 들어갔다는 점,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옵션의 순서가 약간 좀 뒤죽박죽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가장 잘 해놓은 건 이제 현대차 트림이 잘 해놨거든요. 아래 트림서부터 이렇게 옵션이 필요한 거 순으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고,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면 옵션질을 하지만 요즘엔 보면 현대자동차 옵션표를 보면 막 옵션질이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얄밉게 입지는 않아요. 이거는 지금 얄미운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약간 뒤죽박죽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표를 보면서 어떤 트림을 선택하는 게 가장 이제 꼭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고 필요하지 않은 거를 이제 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되게 좀 이상한 트림이고요. 자, 가격을 보시면 2.0 TDI 스타일은
이제 개별 소비세 인하 전을 기준으로 보면 3,650만 원, 그다음에 프리미엄으로 가시면 3,990만 원, 프레스티지로 가시면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실제로 이 가격에서 이제 할인이 들어가서 대략 실제 가격은 이제 3천 초반에서 3천 중반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이 프레스티지가 3천 중반이라고 해도 조금 고민이 분명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가격이 과연 맞냐라는 걸 생각해 볼 때는 바로 이제 SK 엔카에 들어가서 중고차를 보시면 되는데요.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 골프 7세대 2.0 TDI고요. 출고는 2015년도, 키로수는 7만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5년에 7만 킬로 뛰었으니까 1년에 한 15,000킬로 정도 뛴 적당한 차량이고요. 골프 7세대에서 이제 1.6 TDI도 있고 2.0 TDI도 있는데, 제가 1.6을 탔었는데 1.6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데, 고속 영역으로 가면 1.6은 조금 아쉬울 때가 있고요. 2.0 정도 되면 일반인들에게는 뭐 현실적인 스포츠카 수준입니다. 그리고 골프 디젤은 진동이 별로 없고 소리도 거의 없습니다. 디젤이라고 느끼기 힘들어요. 이 폭파 아우디 계열은 디젤이 상당히 조용한 편입니다. 이 폭스바겐 7세대 이 프리미엄 라인 이런 걸로 가면은 약간 이렇게 좀 돈 있는 집 2세인데 이렇게 별로 티내고 싶지 않아서 독삼사는 가지 않으면서 약간 매니아틱한 느낌도 주고, 약간 저 사람 저 뭐지? 약간 금수저인가? 이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은근한 금수저들이 타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외도 많이 있겠지만, 이 차량에는 한국 타이어 벤투스 S2 AS가 달려 있고요. 국산 타이어 중에서는 한국 타이어 이 벤투스 S2 AS랑 마제스티 TA91 이 두 개가 이제 양대 산맥인데, 금호 타이어가 요즘에 좀 상황이 안 좋기도 하고, 가격적으로는 한국 타이어가 조금 더 비싼 편이고, 이 타이어를 선택할 때는 수입 타이어 웬만한 것보다 이게 결코 싸지 않은데, 스포츠 성향이 아닌 사계절 타이어고, 국내 타이어 중에 최고급 트림이고, 한국 타이어라는 브랜드가 이제 세계 뭐 거의 7대 브랜드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선택하는 사람이면 약간 좀 이렇게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이 좀 있고 되게 스포츠 성향에는 관심은 별로 없는, 이렇게 컴포트하게 타고 다닌 차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이 있지 않으면 한국 타이어 벤투스 S2 AS는 선택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가격에 민감한 사람은 선택하지 않아요. 골프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밍 체인이 아니어서 이게 5년에 한 7만 킬로 됐으면은 뭐 아직 급하지는 아닌데, 타이밍 벨트 한번 교환 작업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사실 그게 좀 약간 억울한 느낌이 드는데, 그 파트존 같은 데서 부품 파츠만 사다가 좀 이렇게 적당한 데 가서 작업을 해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동호회 같은 데 가면 동호회 사람들이 단체로 뭐 이제 50대 한정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량으로 박리담회로 하는 그런 곳들이 있을 텐데, 그런 데 가서 교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폭바 계열은 이제 플랫폼을 공유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뭐 폭스바겐, 아우디, 그다음에 뭐 스코다, 이 계열들이 다 부품 파츠를 공유하는 게 많아서 애프터마켓 부품도 되게 다양할 겁니다. 그래서 부품 구하는 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차들은. 골프 좁지 않냐? 좁지 않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넷이 타서 좁은 차 없고 5이 타서 편한 차 없다. 그래서 이 차는 그렇게 좁은 차가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타거나 둘이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 타거나 둘이 타는 기준으로는 골프가 절대 좁지 않습니다. 시트 뒤로 밀면 엄청 넓어요. 이게 이제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이 뒷자리 시트를 접으면요, 적재 공간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웬만한 세단보다 적재 공간이 어찌 보면 더 큽니다. 뒷자리를 포기하면 거의 이제 화물차가 돼버려요, 갑자기. 그래서 저도 이 차를 탔었는데 되게 활용도가 뭐 높은 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티락이랑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티락이 국내에는 지금 들어왔지만 사실 출시된 지 한 3년 정도 된 차거든요. 그러니까 최신의 차가 아니에요. 약간 뭐 굳이 따지자면 조금 한 반세대 전의 차인데, 그게 이제 지금 뒤늦게 출시됐는데, 가격은 뭐 거의 후방 카메라를 넣으면 4천만 원인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한 5년에 7만 킬로 된 중고 이런 거를 보는 게 어떻냐라는 생각이 들고, 카이스토리를 보시면 이 차는 명의 변경이 1회 있고 보험 처리 내역은 295만 원이 있는데요. 2015년 11월 6일에 출고됐고 2020년 12월 30일 날 소유자 변경이 있었습니다. 보험 처리 내역을 보시면 타차 보험에서 처리된 내차 사고로 88만 6천 원, 58만 5천 원, 147만 8천 원, 뭐 이 정도의 소소한 사고들밖에 없기 때문에 수입차들이 한 150만 원 정도 사고 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수준입니다. 그래서 문제될 게 거의 없어 보이고, 이 차는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이 차에 보시면 뒤에 이렇게 양복 거는 이런 게 있는데, 추정컨대 이렇게 조금
깨끗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이 차를 좀 운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 관리도 이렇게 막 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조금 이제 구매력이 있는, 좀 돈이 있는 사람이 탔던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타이어에서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그 2.0이면서 프리미엄 그리고 골프라는 이미지가 그 약간 조금 그런 게 좀 은근히 있습니다. 이게 특히 신차로 뽑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차로 바꿨을지가 약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뭐 그냥 이 정도 타면 되지 않나 싶고요. 그 총평을 하겠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폭스바겐 그룹의 이 티락이라는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한국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보면 투싼급이 아니고 이제 코나급입니다. 이 휠베이스 기준으로 보는 게 보통 급을 나누는데 가장 정확한데, 투싼이랑은 맞지가 않고요. 코나랑 정확하게 비슷비슷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자동차보다는 이 폭스바겐에 대한 호감이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이 폭스바겐은 정말 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큰 회사 차를 좋아하니까, 뭐 현대자동차도 이제 양산급에서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거대 폭스바겐 그룹, 결국 이제 차대급이라는 걸 넘을 수 없는데, 이게 결국 이제 코나급인데, 코나는 가격이 뭐 진짜 2천만 원부터 시작하고 옵션도 빠방한데, 옵션 제가 중요시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차에 무슨 DSG 미션의 가치를 둔다 해도, 그래도 이제 이게 4천만 원이 돼야만 후방 카메라가 들어오는 이런 형태라면, 그리고 막 정말 그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 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게 막 아주 최신 차의 느낌도 아니거든요. 약간 중고차, 그러니까 반세대 전 차량인 그런 정도의 옵션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보통 뭐 320D, 520D, 뭐 C클래스 이런 거 많이 추천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아예 그냥 내가 확실하게 그냥 나는 진짜 가성비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국내 브랜드로 가면 돼요. 국내 브랜드가 뭐 사실 정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는 장점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부품값이 뭐 말도 안 되게 저렴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내가 가성비로 가겠다고 하면 이제 국산차로 가면 되는 건데, 그냥 나 약간 좀 그냥 좀 차별화하고 싶다. 나 좀 돈을 쓰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 폭스바겐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뭐 독일의 서민차라고 하지만 실제 독일에서 진짜 서민차는 약간 스코다 느낌이고, 요 폭스바겐도 약간 프리미엄이 있긴 있어요. 렌트할 때도 보면 폭스바겐을 조금 위급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완전 프리미엄 라인은 아니지만, 정말 이제 서민 라인은 이제 스코다 같은 개념이 있고, 폭스바겐을 약간은 그래도 좀 좋아는 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결국은 이 폭스바겐은 이제 수입차란 말이에요. BMW 520D 럭셔리 같은 이런 차랑 유지비에서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세금이 똑같지. 부품 가격이 폭스바겐이라고 해서 뭐 수입 벤츠 BMW보다 싼 게 아니에요. 부품 가격 똑같지. 정비 비용도 수입차라서 공임 좀 더 받는 게 결국 비슷하거든요. 폭스바겐이라고 벤츠나 BMW보다 약간 저렴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문제가 뭐냐면, 돈은 돈대로 쓰는데 뭔가 이렇게 수입차 브랜드의 어떤 사회적인 기능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되게 매니아틱해서 이 차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골프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니아들이 있고, 뭐 월드 베스트 셀링하고 죽기 전에 경험해야 되고, 뭐 서민 스포츠하고 이런 역사와 오랜 세대를 걸친 이런 게 있는데, 이 티락은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차 그럼 누가 사냐? 제가 볼 때는 금수저가 삽니다. 그러니까 뭔가 집에 돈이 많은데 수입차는 안 사주는 집들 있잖아요. 야, 네가 무슨 벤츠, BMW 타냐? 너 돌았냐 너? 하는데 이제 자식이 막 계속 수입차 사달라고 쫄르면, 야, 네 골프나 티랑 뭐 이런 거나 사라 이러면서 이제 이런 거를 사서, 뭔가 이렇게 뭐 압구정동 같은 데 사는 이제 정말 그런 되게 금수저인데, 뭔가 이렇게 돈 있는 거 티내지 않고 되게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사는 그런 부자들 있잖아요. 그런 2세들이 타기에 딱 적당합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가성비가 떨어지고, 이 차를 선택하는 사람의 그 소비자층이 되게 제가 볼 땐 좀 좁아 보입니다. 저는 뭐 이 차를 뭐 욕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굳이 따지자면 폭스바겐 뭐 약간 호감이 좀 있는 사람이고, 뭐 좋게 방송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뭐 가격 자체가 이게 뭐 지금 출고가가 4천만 원이잖아요. 뭐 할인해서 3,500 정도 된다고 쳐도, 이게 3,500만 원에 티락이다? 차라리 조금 보태서 티구안으로 가는 게 좀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티구안 지금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하여간에 이렇게 세분화된 트림에서 골프 같은 어떤 대명사의 차량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 제대로 된 프리미엄도 사실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비 비용이 뭐 약간 좀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비 비용은 수입차 정비 비용 다 내고, 유지비도 수입차 유지비 다 들고, 되게 구입자층이 좀 적지 않냐. 국내 브랜드의 가격 경쟁력도 뭐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되게 애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 이 돈 갖고 이 차 사겠냐? 저는 뭐 이 돈이면 F바디 중고 520D 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타고 있잖아요. 제가 타고 있는 중고 520D 지금 10만 킬로가 넘었는데 F바디 15년식 520D 럭셔리 모델이 지금 2,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조금 상태 좋고 키로수 좋고 이런 거는 뭐 한 3천만 원 정도면 사고, 이 3,500, 4천만 원이면 뭐 F바디는 완전 3년에 보증 막 끝난 뭐 한 3만, 4만 킬로 뛴 1인 소유 무사고, 완전 무사고 뭐 이런 차량 살 수 있거든요. 완전 멀쩡한 거. 이 물건의 가격에 대해서는 뭐 제 잘못이 아닙니다. 폭스바겐의 잘못이에요. 뭐 진정성 있게 이렇게 많이 팔려는 의지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제 잘못이 아니에요.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추월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